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송상헌 교수입니다. 수학적 사고 교육이라는 본 강좌는 수학교육과 심화과정 학생들이 2학년 1학기에 2학점으로 수강하는 수학과 교육론 1 강좌 중에 문제 해결과 수학적 사고라는 2개 정도의 단원으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심화과정에 독립적으로 개설한 3학점짜리 수학 문제 해결 또는 수학 사고 교육이라는 2 강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학적 사고 교육 강좌는 예비교사로서의 본인 또는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수학교과의 내용 영역에 속하는 문제나 주제 또는 실생활 프로젝트형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사용된 수학적 사고를 분석해보는 경험과 분석의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은 현장 교사로 향후 담임하게 될 학생들의 수학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분석함은 물론 현재 본인들의 사고와 태도를 점검해 보려는 의지와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교수법은 강좌의 학습 목표, 지도 내용, 학습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데요. 제가 사용한 교수법은 3가지 방법의 혼합입니다. 첫째, 일반적인 수업 방법으로서의 거꾸로 학습 형태의 토론식 수업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는 수학적 사고와 태도의 분석과 형성이 더 중요하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네덜란드의 수학 교육자인 한스 프로이덴탈이 주로 사용한 안내된 재발명의 방법입니다. 이미 형성된 수학 지식을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형성해 가야 할 미완성으로서의 지식을 학생의 입장에서 스스로 재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해가는 방법입니다. 셋째, 기말 과제를 미리 공지하고 그 목표에 맞춰 각 차시별 수업을 누적해 가면서 완성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방법입니다. 기말 과제는 12주차의 수업 내용 중에 어느 한 차시 또는 관련된 소재나 주제를 재구성해 보면서 예비교사로서의 본인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나타난 수학적 사고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년도에 수행했던 우수 산출물들을 한두 가지 예시해 주고 그것을 모방, 응용하거나 보다 발전시켜 보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심화과정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한 7가지 요건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수학교육 학술 논문 발표 대회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를 해보는 것을 도전해 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교육은 필요한 내용적 지식의 습득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적 사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사고를 유발하는 태도와 의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힘든 과정을 몸소 겪어보는 체험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만의 독특한 방법이라면 학습 목표를 내용면, 과정 및 방법면, 태도면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빛의 3원색인 R, G, B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도면에는 R, 방법면에는 G, 내용면에는 B로 세분하나 이들을 종합하여 수학을 재창조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R, G, B 3가지 색을 좀 더 구체화하면 D, G, 탈이라는 7가지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2학기에는 9개 팀이 수학교육 관련 단체 연합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고 2020년 2학기에는 4개 팀이 수학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 동영상 발표 및 토론을 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강좌는 다음과 같은 강의 계획에 따라 대면 필기시험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석은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를 통해 접속하게 됨에 따라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나 실시간 화상 토론도 반드시 이 클래스를 통해 줌으로 접속하도록 하고 퇴실 시에는 구글 폼으로 특별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면 3중으로 출석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때 구글 폼에 특별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면 출첵 가산점을 얻기 위해 수업에도 집중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수업 목표에 따른 RGBS 방식의 자율 참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기에 수업자의 수고를 덜 수가 있게 됩니다. 자율 출첵이다 보니 개인의 양심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1, 2점까지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1일 한도 점수를 3점으로 제한한 뒤
그 3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점을 주어 과도한 경쟁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A+와 A0 학점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10%씩 초과되는 점수들의 누적 합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동일 점수대의 학생들인 경우는 최종 결선 추가 과제를 통해 적극적 태도와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우선 부여합니다. 첫째, 원격 수업의 장점을 활용한 실질적인 플립 러닝을 진행하되 특별히 비대면 수업 형식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패들렛을 통해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내된 재발명의 방법으로 수행해낸 과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내기까지 본인들이 수행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 토론 시간에도 시청만 하지 않고 구글 문서를 통해 함께 기록하면서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모둠의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해주고 그에 따라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교육적 배려 대상자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차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가끔은 멘티미터 등을 통해 소통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수학교육학 국제학술 논문 발표 대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패들렛 또는 해당 동영상으로 직접 들어가 RGBS 댓글로 상호 동료 평가를 실시하고 학회 발표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발표, 질문, 토론, 지도교수 코멘트 순서로 실제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5주차 퇴실 코드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닌 미션 아임파서블로 쓰도록 했고 처음에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을 정도로 수행 불가능한 이런 과제를 결국은 수행해낸 데에 따른 보람과 긍지를 높여주고자 과도한 칭찬과 격려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업 방법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일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속히 대면 수업이 재개되기만 기대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1년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활용한 교수법 특강을 듣고 일부 영상 제작 기법을 배워둔 것이 빨리 익숙해지는 데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추석 특집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제 형식으로 내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코비드-19 확산 예측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함께 경험해보니 코비드-19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은 향후 일상이 될 것을 인정하고 차라리 빨리 적응해 나가야겠다는 마음만 좀 더 일찍 다잡았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더군요.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면 교육은 일부 회복되겠지만 기존과 동일한 형식의 대면 수업으로 완벽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대학에서 이 시기를 경험한 예비 교사들이 몇 년 후 학교 현장 교사가 되고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나면 블렌디드 타입의 원격 수업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체로 어린 학생들은 적응이 빠르고 교수님들도 능력 면에서는 쉽게 적응하시는 편이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할 듯 합니다. 저도 줌의 소리나 화면 공유 방식, 주석 기능 사용 등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도 교수가 실수하는 것을 기다려 주었고 본인들이 수업의 방법 면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수업 내내 비디오를 켜고 참여하기로 약속한 다른 강좌에 비해 비디오를 끄고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 강좌에는 참여도가 확연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의 계획서와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 미리 비디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정해 줄 테니 사전 허락을 받도록 약속하고 비디오나 화이트보드, 잼보드, 구글 문서 등의 직접 참여 시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율 참여 보너스를 부여한다면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동일한 학생이라도 강좌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사전 약속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기대치에서 10%만 더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소박하게 임해야지 초반에 지나친 의욕이나 높은 기대감 또는 과제 부담에 대한 과욕은 금물인 듯합니다.